오늘 각종 사건, 사고 소식을 정리해보는 포인트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박세리 희망재단이 박세리 씨의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박세리 재단 이사장은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아버지와 각자의 길을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입니다. 박세리가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배경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 심정은 굉장히 심란하죠. 혼란스럽고 심란하고 근데 뭐 해야 될 건 해야 되는 거니까. 박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지난해 새만금개발청으로부터 사업 참가 의향서 문서의 진위 확인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내용이었고 서류에 찍힌 건 박 씨 부친이 임의로 판 재단 법인 도장이었습니다. 위조된 인장과 박세리 희망재단의 법인 인감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육안으로 보아도 누구나 쉽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재단 이사장으로서 박 씨는 부친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하며 법적 대응할 것을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부친의 거듭된 채무를 대신 해결하며 감당해왔지만 잘못된 걸 바로잡을 때가 왔다는 판단에 섭니다. 이렇게 갔다가는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는 힘들 것 같더라고요. 더 이상 제가 책임지진 않겠다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오늘 나온 것도 확실하고요. 박 씨는 현재 부친과의 소통도 단절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유소년 육성을 목표로 재단을 운영하겠다는 굳은 결심을 밝혔지만 끝내 법적 분쟁으로 번진 가족사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화도 너무 나고 정말 가족이 저한테는 가장 컸으니까 그게 다인 줄 알고 시작을 했고. 다만 박 씨는 자택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이번 사건과 무관할 뿐더러 일정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래원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음주운전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조성음 기자입니다. 검찰이 가수 김호중 씨를 구속 상태로 기소했습니다. 사건 발생 40일 만입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나고는 어떤 구속 기간을 열흘 연장한 검찰은 김호중 씨가 음주 상태에서 사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명확히 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9일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김 씨는 얼굴에 홍조가 띈 채 비틀거렸고 택시와의 충돌 전에 자신의 벤틀리 차량을 몰며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비정상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검찰이 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입니다. 경찰이 송치하면서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습니다. 김 씨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수회에 걸쳐 술을 마셨으므로 역주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고를 은폐하는 데 관여한 김 씨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도 함께 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씨의 매니저 장모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가 장 씨에게 도피 당시 이용했던 카니발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도록 지시한 정황도 추가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조직화된 사법방해의 무력한 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법방해 처벌 규정이 도입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음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판결문을 수정한 재판부가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이례적으로 냈습니다. 판결문 수정에 송구하다면서도 재산 분할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최 회장 측은 추가 해명을 요구하며 반발했습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판결문을 수정한 법원이 이례적으로 수정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를 냈습니다. 재산 분할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최태원 회장 측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고법은 계산 오류 발견에 송구하다면서도 고친 부분이 최종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최종현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치를 주당 100원에서 1000원으로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SK 성장에 대한 최 회장의 기여분이 35.5배가 된다며 항소심 판단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만큼 재산 분할 규모도 달라져야 한다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이 SK CNC 주식이 상장된 2009년 11월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중간 단계의 수치일 뿐 최종 판단은 재산 분할 시점인 2024년 4월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게 요지입니다. 따라서 최 회장이 재임한 26년간 주식가치 상승분은 160배에 달한다고 봐야 한다며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 125배와 비교해 최 회장의 기여가 더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선고 이후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확인되면 수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라며 수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같은 설명에 최 회장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기여분을 비교한 기존 판결문과 다르다며 판결문을 다시 고칠 것인지 해명하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고법과 최 회장 측의 공방전에 세계의 이혼은 더 복잡해진 모습입니다. 최종 판단을 맡게 된 대법원의 고민은 더욱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마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환자까지 성폭행한 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의사가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판사로부터 도덕적 해이를 지적받았던 이 의사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고통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마약에 취해 서울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신 씨가 인도로 돌진해 길 가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수사 과정에서 신 씨에게 9차례나 마약을 투약한 의사 염모 씨의 범행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사 신분을 악용한 염 씨의 범죄는 마약 투여와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2년여간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투약해 수면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했는데 촬영 횟수가 540여 회, 확인된 피해자만 16명입니다. 법원은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지적하며 징역 17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통은 재판 과정에서도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영장 청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서야 갑자기 이제 본인이 조금 더 이 죄질이 무겁다라고 생각되는 피해자들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영장 실질 전에 합의 시도를 딱 한 번 했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성범죄 트라우마로 인한 고통은 오롯이 피해자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시술이나 이런 부분들 자체를 생각도 안 하시고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어려우신 상태예요.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연락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저도 이제 혹시라도 무슨 일 있나 그 생각을 할 정도로. 염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항소심에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한편 1심에서 기각된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검찰에 다시 요청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